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또 저희 포럼도 모임을 개설한 분이시죠. 네, 온 오포믹스의 CEO로 성공하신 양준철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을 했다고 하셔서 좀 부담스럽게 하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전 사실 어렸을 때 꿈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학 박사가 돼서 이제 후배들을 한국을 빛내는 과학자로 키우는 게 하나의 꿈이었고요.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게 또 하나의 꿈이었고요. 성악가가 돼서 내가 하는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꿈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런 모습의 아이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짜장면집에 전화해갖고 음식을 못 시켜 먹었어요. 왜냐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면 사기치고 있네, 미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지금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실패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중학교 1학년 가을에 부모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부모님이 저와 누나를 할머니 댁에 내려다 놓고 한 2년간 연락이 안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와 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엄청 정말 돈 잘 벌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막 옆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막 저랑 누나를 어디다 팔아먹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를 핍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할 때쯤에 제가 왜 사업이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사업이라는 건 이렇게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자본력이나 경험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갖고 있는 파트너를 얻는다고 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한테 대입을 해봤더니 돈 없는 집이었고 경험 없었고 파트너도 없었구나. 그럼 부모님 사업이 잠깐 동안이라도 엄청 성장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부모님은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족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장 내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누나를 어떻게 보호하지? 이게 결국에 왜 생겨난 일이지? 하고 봤더니 돈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 어린 마음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불법적인 것밖에 없어요. 주유소, 아니면은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아니면 편의점. 근데 중학생 나이 하면은 다 불법이거든요. 불법적인 건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던 중에 전봇대에 붙어있는 컴퓨터 고쳐드립니다. 전화번호 써놓고 컴퓨터 고쳐주면 2만원, 3만원 버는 거 보면서 나 컴퓨터 좀 할 줄 아는데? 하면서 저도 한번 붙이고 다녀봅니다. 그래서 윈도우 깔아주고 백업 CD로 게임 깔아주고 하면서 2만원, 3만원씩 벌다가 어떤 아줌마들은 돈 주기 싫으니까 자전거 주고 워크맨 주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의정부를 살았었는데 부품을 하나 가르치려면 용산에 오는데 1시간, 돌아다니는데 1시간, 돌아가는데 1시간 해갖고 한 3시간 써가지고 3만원 버는 거예요. 시간당 10,000원이면 시급이 되게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컴퓨터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지라고 고민할 때쯤에 제 눈에 보인 게 이제 서버 만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여전히 블랙 앤 화이트밖에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그리면 졸라맨으로 그리고, 디자이너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일단 어떤 게 좋은지 모르니까 서버도 공부하고 프로그램도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웹사이트 만드는 HTML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C 언어도 공부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을 주는 데를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달에 6만원 이렇게 번다고 하면은 이제는 주당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구나 할 때쯤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짜는 다른 형이
저보다 5배 돈을 많이 버는 걸 알게 됩니다. 오이씨 뭐야 나 또 사기당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일 주는 사람한테 막 따졌더니 일 주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넌 경력 하나도 없는 놈이 왜 그런 거를 따지고 있냐? 경력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전문 지식과 관련된 시간을 쓰게 되면 내가 돈을 버는데, 거기에 경력을 추가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딱 찾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성공하고 싶다 했어요. 우리 부모님 잘 나갈 때 옆에서 참 알랑방구 끼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을 바꿔갖고 누나랑 저를 핍박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놈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지? 이런 어떤 한이 저를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만들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던 게 다큐멘터리, 뉴스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이 강연을 하는 걸 보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책 보면서 나의 형님 빌 게이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이 나의 사랑 빌 게이츠 앞에서 되게 싸가지 없게 다리 꼬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쟤는 흙수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위치에 갔지? 하고 가만히 놓고 봤더니 창업이라고 하는 분야에는 어디서 났고 지가 어느 학교를 나왔던가 상관없이 지가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러면 나도 스티브 잡스처럼 없는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생을 10년 단위로 계획하고 그 계획과 관련된 숫자를 명시하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50대부터 40대, 30대, 20대, 10대로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부모님 모시고 세계 일주 하고 싶은데 인당 1억씩 하면 4억 정도 들 것 같은데, 그러면 4억이 그냥 생기려면 물어봤더니 통장에 150억 정도는 있어야지 4억이 생긴다 그러고, 저 그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인세로 4억을 번다 해가지고 감히 이제 경험에 닿으면 책을 쓰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를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저를 키워줬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대구에 있는 리눅스 유저 모임, 부산에 있는 리눅스 유저 모임, 이런 형들이 저를 유학시켜가지고 프로그램 가르치고 서버 가르치고 잘해내면 야한 CD 하나 구워주고 학교에 그거 뿌리면 영웅되고 뭐 이렇게 되게 선순환 구조로 제가 자랐거든요. 근데 그 형님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돼서 너 같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되면 내가 엄청 큰 엔젤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미션을 부여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걸 40대에 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팁스타운 같은 건물을 하나 사서 원룸으로 가득 채우고 그 안에 학생들을 무료로 입주시킨 다음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는데, 인생계획서대로 안 살면은 내보내고, 만약에 이 타운 안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20대부터 버는 돈의 5%를 무조건 환수해야 되는 조건을 이제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우고 나니까, 이 해성 빌딩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예산으로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50억, 500억, 650억이 필요한데 난 지금 한 푼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하지? 하던 중에 뉴스를 보게 되는데, 뉴스에 환율이라고 나오는데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1,700원을 써야 된다는 거 보고, 아싸 이거다. 1억 원 벌기 힘든데 1억 달러 벌기도 똑같이 힘들겠지. 그러면 1억 달러 벌면 1,700억 되는 거니까 1억 달러를 벌어야겠다 라는 게 30대의 꿈이 되고요. 30대에 1억 달러를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 20대에는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라도 성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20대 한국에서 성공하려니까 내가 뭐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봤던 책의 문구가 빨리 실패하면 더 빨리 성공한다 라는 문구였어요. 그래, 그러면 어차피 내 인생 지금 이미 망한 상태인데 10대 때 한번 사업해보지 뭐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2001년에 제가 첫 창업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첫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T2DN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창업을 해서 뭐 SBS, 뭐 MBC 정말 다양한 매스컴을 타면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17살 때,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고등학생 창업자 연합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고등학생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첫 번째 창업은 한 1년 반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공동 창업자끼리 싸워가지고 접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5살 많은 형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본, 경험, 파트너. 매일매일 30만 원어치 소고기를 사줘가지고 자본력이 있구나. 명함을 주셨는데 주식회사 명함을 2개를 줘가지고 아, 경력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의 기술적 파트너가 되면은 대박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사람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합류하자마자 3개월 만에 10억을 투자 받아오는 거예요. 와, 진짜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구나 해갖고 막 영혼까지 팔기 이세로 이 사람이랑 일을 했지만 8개월 만에 10억을 다 쓰시고 여기저기에서 돈 빌려와가지고 1년 반 만에 26억 정도를 갖다 쓰시는데 직원들한테 쓴 돈이 없어요. 근데 저는 공동창업자로 들어갔다가 고3 나이에 빚을 지게 되고요. 그 빚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될까, 빚 탕감 계획과 함께 되게 염세적인 글을 블로그에다가 엄청 썼었는데 블로거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저 새끼 뭐냐, 이상한 놈인 것 같다, 한번 만나보자 해갖고 만났을 때 제가 이전에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네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제대로 된 세상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저를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입사를 시키게 되고요. 그 후로 다음 커뮤니케이션 자회사, 그 다음에 네오이즈 통해서 첫눈, 그 다음에 투어익스프레스, 뭐 온라인 투어 CD 네트워크 해가지고 20살 때부터 6년간 7개 회사를 다니게 되는데요. 기업 문화, 그 다음에 인사관리, 조직 운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회사는 왜 밤이 늦었는데도 직원이 퇴근을 안 하나? 이 회사는 왜 연애를 안 하고 주말에 회사를 나오나? 이 회사는 왜 인당 생산성이 5억, 6억이 나오나? 저 대표는 회사 나오지도 않는데 이 직원들은 왜 불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5군데가 매각이 됐거든요. 다른 회사에. 최소 자본, 그러니까 최소 매각 금액이 400억이고 최대 매각 금액이 4천억인데 그거를 보면서 아, 1억 달러를 안 벌어도 내가 생각하는 금액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투자받고 7년 동안 적자였다가 CEO를 갈아치우고 난 다음에 2년 반 만에 흑자 전환해갖고 다른 회사에 매각된 회사가 있거든요. 투엑스프레스가 BDNI에 매각될 때 사실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투엑스프레스에 투자하고 7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CEO가 바뀌면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적자 기업을 되살릴 수 있는가를 보게 되었고요. 또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한 군데가 망했는데 이 회사가 왜 망했는가의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안 망하게 하는가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사업할 파트너를 찾게 되는데 이런 거였어요. 같이 미팅을 해봤는데 되게 전투력이 있으면 저 사람이랑 나중에 같이 일해야지 해놓고 명함을 주면서 형님 제가 나중에 부를 테니까 저랑 일해야 돼요 하면은 그분들은 다 미친놈이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4년 있다가 제가 실제로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 회사 지금 직원으로 계시고요. 그런 형태로 10대와 2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온오프믹스를 하게 되는데요. 온오프믹스는 사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사업을 하는데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가야 되는데 제가 가입했던 사이트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되거든요. 아, 이거 뭐지?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엄청 많이 쓴다고 하는데 소셜미디어에서 관계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오프라인 행사가 많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가 문제지? 하고 가만히 놓고 봤더니 오프라인 행사에 할 일이 되게 많고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걸 보게 됩니다. 가만히 나눠봤더니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홍보하고 초대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장소 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시장을 분석해봤어요.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없나? 공연 쪽은 도와주는데 되게 많은데 티켓링크, 인터파크 뭐 이런데 결국에는 공연 주최하는 사람들이랑 참석하는 사람들 연결해주는 서비스 아니야? 그러면은 왜 우리 행사 쪽에는 이런 게 없는 거지? 뭐가 문제일까? 아, 행사 쪽에는 오히려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과 행사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엄청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걸 절약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결국에는 하나의 플랫폼에 행사를 만드는 사람과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결국에 이 둘이 만들어 놓은 트랜잭션 위에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면 되겠다. 아, 그래, 그럼 간결하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행사를 만드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이들이 활용하는 서비스 상품을 연결되게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온오프믹스의 시작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기존에 어떤 창업을 해가지고 그 창업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더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행사들을 찾아다니지 않다고 하면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나올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은 행사들을 참여했는데 그 행사들에서 행사 주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결국에 온오프믹스의 사업 모델을 만드는 기초가 되게 되었거든요. 온오프믹스의 시작은 이렇게 허접한 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만들어지는 서비스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심플한 모델에서 자세한 전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화의 흐름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한국의 테드가 처음 시작될 때 온오프믹스를 통해서 한국이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테드엑스 명동, TEDx 서울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온오프믹스를 진짜 욕 많이 했어요. 사이트를 이따구로 만들었냐. 그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태스크로 만들었던 것이 지금의 온오프믹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요. 저희가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청춘 콘서트가 어떻게 저희를 통해서 하게 되었냐면 저희 고객이 이 평화재단 쪽에 얘기해가지고 너네 그런 의미 있는 행사할 거면 온오프믹스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고객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테드엑스 행사도 그렇고 청춘 콘서트도 그렇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도 그렇고 저희한테 정말 욕을 많이 하는 저희 고객들이 저희가 욕을 잘 듣고 저희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저희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저희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행사들을 그냥 막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앞에 2년이 더 있거든요. 온오프믹스의 법인 설립은 2010년 2월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는 2008년 4월부터 온오프믹스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2008년 4월부터 2010년까지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파일럿으로 시스템을 돌리고 파일럿으로 시스템 돌렸던 거에서 욕 진짜 많이 먹고 구글에서 온오프믹스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검색을 하시면 진짜 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누적 모임 수로는 이제 74,000개가 넘어갔고요. 참석자 수 같은 경우에는 120만 명이 넘어갔고 사이트 거래액은 이제는 15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온오프믹스의 성장세를 놓고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2013년 7월에 그 3월로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해갖고 처음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영업 조직 구성하고 마케팅 조직 구성해갖고 2015년 6월 갔을 때 이제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액 자체로 놓고 보면은 1억 8천, 2억 7천, 3억 3천 이럴 때는 다 외주 개발로 만들었던 매출인데 그 이후로 3억 5천, 6억 천 작년까지는 8억 이렇게 해갖고 성장을 하게 된 수치들을 놓고 보면 제가 여기를 보면 생존을 위한 시간,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한 시간, 투자치를 통한 성장 발판을 마련한 시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페이지를 나눠서 운영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제가 기존의 사업을 2번 말아먹고 그 안에서 어디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매출 관리를 하느냐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는 온오프믹스 웹페이지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장소 대관 서비스, 그 다음에 오픈마켓, 그 다음에 항공호텔, 골프 관광을 다 묶어서 하는 어떤 마이스 솔루션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왜 온오프믹스 어플리케이션 늦게 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2010년에 저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론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반응을 봤는데 사용자들의 사용성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웹페이지에 집중했고 그 웹페이지에 집중해가지고 56만에 넘긴 상태에서 앱을 만들다 보니까 그 웹페이지의 사용성을 모바일에서 더하기 위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처음에는
IT와 창업 관련된 소모임만 만들어지던 곳에서 이제는 공연도 올라가고 있고 방송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뭐 기업 행사나 컨퍼런스, 박람회, 정부 행사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어떤 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 재창업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물에 끓는 점이 100도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다를 끓여보라고 하면은 답변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손 한번 듣고 얘기해 주실래요? 희한하게 답변들을 안 하세요. 희한하게. 틀릴까봐. 틀린다고 제가 욕하는 거 아닌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창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온오프믹스가 처음 시작될 때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윤철 쟤 똑똑한 줄 알았는데 되게 멍청하다. 지금이 저거 할 때냐. 소셜 커머스 하면 온오프믹스 이름 좋으니까 소셜 커머스 하면 10억 투자해줄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야, 너 시장도 없는데 들어가고 왜 그런 뻘짓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랑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고 나면은 우리가 그 시장에서 1등을 하게 되지 않겠냐. 왜 내 사업인데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고 항상 싸웠거든요. 사실 바다를 끓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바닷물 떠가지고 끓여도 끓인 거고요. 바다라고 종이에 써가지고 물에다가 넣어 끓여도 바다를 끓인 거고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별의별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이 없고 대한민국의 창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오프믹스 하는 일이 뭐냐?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데 그 질문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는데 능력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떤 그릇에 담아서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온오프믹스를 통해서 해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테드, 청춘 콘서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 다음에 모나콘, 뭐 이런 행사들이 결국은 한 사람이 가진 꿈, 한 사람이 가진 질문들을 통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모나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나눔 콘서트인데 이런 강의를 듣고 강연료를 늦게 내고 공연 관람료를 늦게 내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오정철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질문을 가졌고 그래서 KT를 찾아가고 장소 무료로 대관해달라 하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홍보 무료로 해달라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지금 가발 하나 만드는데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누적해갖고 35개의 가발을 만들어줬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다가 어느 날 삼성 임원이 와가지고는 1,000만 원을 투척하고 가시고 배달의 민족이 창립기념일을 통해서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또 투자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소아원 어린이들의 가발을 35개를 만드는 행사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 온오프믹스가 없었을 경우에 가능했겠냐 라는 생각을 저는 비전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교육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학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모임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온오프믹스 모임들을 보다 보면 나는 이미 꿈을 이룬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배들 엄청 많이 양성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공학박사의 꿈이 온오프믹스에 참여하면서 창업자의 꿈을 꾸는 아니면 어떤 학자의 꿈을 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공학박사로서 하고 싶었던 꿈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착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선활동을 하겠다. 제가 목사가 안 돼도 온오프믹스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광고 지원해주고 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 지원해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노래로 감동시키는 것만 남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저는 어렸을 때 실패를 했던 것이 저의 지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계속적으로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도전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고 하면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죽을 것 같이 어려워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점 하나를 찍으면은 I'm possible이 되거든요. 나는 가능하다.
거기에서 IM을 지워버리면은 그냥 파서블이 되거든요.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의 단어 갖고 점 하나도 찍어보고 엑스표도 쳐보고 했더니 기존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 사실은 사업이거든요. 모두가 전기차 만들겠다고 뻘짓할 때 일론 머스크가 야 그거 그냥 전지 연결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 했던 게 테슬라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 그 에디슨이라고 하는 또라이가 계란 품고 그런 천재성을 가졌던 사람이 전기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에 온 거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그 라이트 형제들이 결국에는 날아보겠다고 막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져 가면서 미친 짓 하던 결과물이 지금의 비행기로 만들어졌듯이 결국에는 무언가 기존 사회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만의 생각으로 재창조했던 것들이 지금의 기업이 되고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기술들이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고 그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나야 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 창업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사회적으로 질문을 2가지 정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은데 미디어나 사회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하나고요. 온오프믹스가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온오프믹스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다른 스타트업을 도와주자. 행사기획 직접 할 필요 없거든요. 행사기획 의뢰 들어오면 그 스타트업한테 주자. 최근에 저희가 토크믹스를 없애고 다른 회사랑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 행사 정보를 그대로 줘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에서 Q&A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랑 저희가 또 협력을 해갖고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온오프믹스를 통해서 먹고 사는 회사가 100개, 200개, 300개, 1000개가 되면 온오프믹스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한다. 그러면 결국 그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서비스로서 온오프믹스가 이걸 증명해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조지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계속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아남기 힘든 사업이죠. 뭐 스타트업계에 겨울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막 겁이 나는데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변화를 성공시킬 겁니다. 온오프믹스로 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온오프믹스 다음 아이템으로 이 생각들을 실행해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하고 남는 거 쪽팔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신용불량자 이런 것 때문에 재무적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내 경험과 내 능력을 갖고 다른 친구의 도움을 주면서 이 친구가 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게 만들면서 내가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공동의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사업하셔가지고 빚 다 갚으신 선배님도 봤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실패하는데, 다 힘든데, 나도 똑같이 실패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도 다시 일어나고 여태까지 했던 실패만 똑같이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다음 사업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도 실패해서 그럼 다음 사업엔 더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다 보면 결국에 언젠가는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